네, 안녕하세요. 승빈 역사입니다. 교과서 67쪽이에요. 위진남북조 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처님 모습이 보이고 한쪽에서는 그 여자 모습이 보이죠? 요거는 이제 위진남북조는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남한으로 나눠져 있죠. 그것처럼 중국도 크게 북조랑 남조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 살펴볼게요. 약 300년 동안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가 있었고, 여러분이 아시는 삼국지 아세요? 삼국지는 위초고라는 세 나라가 나오죠. 거기서 바로 위진남북조는 바로 위나라, 삼국지의 위나라가 처음 시작을 이제 열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진남북조 시대는 수나라 때 이제 수나라가 통일하면서 이제 끝나요. 위진남북조를 이제 삼국지라고 했는데, 삼국지는 바로 한나라 말기에 나오죠. 한나라 말기에는 항건적의 난이 있었죠. 그리고 그 십상시의 난이 있었습니다. 즉 내시들이 난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지방의 세력이었던 호족들이 이제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뭐 아는지 모르겠지만 뭐 조조, 그다음에 원소, 공송찬, 원술, 공룡, 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력이 이제 확대되죠. 뭐 손책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결국은 삼국지에 있는 뭐 조조와 유비, 그다음에 손건 이렇게 세 개로 되잖아요. 그들이 이제 원래는 호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지로 가서 나라가 커졌는데 이들이 이제 서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이민족 있죠. 이민족을 자신의 편으로 영입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위나라가 진나라에게 이제 정복당해요. 그러니까 조조 아들이 세웠죠. 위나라가 위초고에서. 그게 이제 그 당시 사마위라는 부하가 배신을 합니다. 나중에 이 조씨 집안에 배신해요. 그래서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가 진나라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결국은 삼국을 다시 통일합니다. 근데 그 진나라 때 그 이민족을 많이 등용했기 때문에 이 이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진나라가 망해요. 그러면서 이제 위진남북조가, 그러니까 그때 위진할 때 그 진이 바로 진나라죠. 그래서 남북조 시대가 되는 거죠. 위진 남북조니까. 그래서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하북 지역이 있고 강남 지방, 그러니까 여기를 북조라 그래요. 위에는 북조. 그러니까 북쪽 조정이라는 뜻이고 남조는 남쪽 조정인데 이 북조는 그 주로 중국인들, 이민족들이 이제 차지했었고, 그 다음에 남조는 이제 한족들 여기를. 그러니까 원래 여기 위에 살던 한족들이 중국인들이 밑으로 이때 피난을 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300년 동안 이제 이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5호 16국이 이제 시작되고 5호 16국 이게 지금 남북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북조. 여기 앞에는 아까 위진이죠. 위진. 삼국지의 위, 그다음에 통일한 게 진, 그다음에 이 북쪽에서는 이제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여기를 북조라고 합니다. 북조. 밑에는 남조라고 그러고. 그래서 위진 남북조예요. 이름이. 이 남조는 이제 진짜 중국인이 세운 나라죠. 한족이 세운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통적으로 북조가 군사력이 더 강했습니다. 북조 군사력이. 그리고 이거를 북조를 북이라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통일해요. 근데 이 북이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끝에 보면 이 북주에서 수나라 양결이라는 사람이 북주를 배신하고요. 그 북제를 통일하고 다음에 진나라를 이제 통일하죠. 그래서 수나라가 요거를 종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진남북조. 즉 뭐랑 좀 비슷합니까? 춘추 전국시대랑 좀 비슷한 양상이에요. 근데 여기는 누가 끼어들었다? 이민족이 끼어들었다. 이제 여기에 약간 좀 다르고요. 사상적으로도 불교가 여기는 두각을 나타냅니다. 패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북조는 선비족이 주로 많고, 그래서 주로 무사계급, 전투력이 강하겠죠. 남조는 귀족들인데 문벌귀족. 이 문벌귀족은 아까 뭐 조조, 원소의 그런 사람들이 집안에 뭐라 그랬어요? 호족이라고 했었죠. 이 호족. 이 호족 세력이 성장한 게 바로 이 문벌귀족입니다. 문벌귀족에는 이제 우리 한국사에도 나와요. 그죠? 가문이 이제 있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 패밀리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그 지리 시간에도 배우는 거죠. 위에는 반동사, 밑에는 변동사. 이거 온도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북조는요, 그 불교를 중시해요. 불교는 인도산이죠. 메이드 인디아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북조는 이민족이 세웠잖아요. 중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결국 이민족 종교잖아요. 중국 종교가 아니라.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 중국보다는 이민족인 종교를 이제 받아들인 거고요. 남조는 이제 한인 출신이죠. 근데 얘들은 약간 그 고고한 삶을 되게 중시했어요. 그래서 약간 현실 도피적이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그 황제가 하고 남조 황제가 하고 귀족들은 그 마치 신선처럼 사는 거 되게 중시했어요. 신선. 신선은가 관련된 종교는 여러분 도교입니다. 도교를 수행하면 그 뭐지? 뭐 불로불사? 약간 신선 이런 거 되게 숭상해요. 도교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깨끗한 말을 하는 거죠. 청담사상 이런 거 되게 중시합니다. 그리고 북조는 당연히 불교를 중시하니까 불교와 관련된 이 유적이 있는 거죠. 석굴사원. 우리 석굴암 아시죠? 석굴암. 부처님 있잖아요. 그래서 석굴사원이 있고 사원은 이제 그 절이니까. 그 다음에 이 귀족들은 문학을 되게 중시했어요. 문학. 그 다음에 서예. 이런 거 다 예술이죠. 예술. 이런 거. 문학 예술. 이런 거에 되게 이런 건 귀족이 하는 거라고 여기고 있어요. 뭐 지금은 뭐 우리 국민들이 그냥 이제 뭐 다 배우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건 귀족만 하는 활동입니다. 약간 창의적이잖아요. 그렇죠? 크리에이티브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평민이 하지 못하고 귀족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자, 구품 중정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 좀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호족을 문벌 귀족으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말기 때 그러니까 조종가 뭐 그런 사람이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혁명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과거 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리가 지방에 가서 누가 똑똑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겠죠. 누구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좀 있는 집안에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그게 호족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호족 자제를 그 뽑아요. 그래서 그 간품을 줍니다. 그러니까 품계를 줘요. 그 품계를 주면 그 약간 호족 세력이 크면 더 높은 등급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제를 수도로 와가지고 이제 그 간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온 호족끼리 그 지방끼리 뭐가 돼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호린 관계를 합니다. 그 가문끼리. 그래서 이제 문벌 귀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뭐 삼성, 현대 이런 집안도 재벌 집하고 결혼하지 않을까요? 또는 뭐 정치 집안이랑 그죠? 좀 약간 권력이 있는 집안이랑 결혼하겠죠, 아무래도. 옛날에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슷한 가문끼리 혼인하면서 문벌 귀족 계급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앞서 다음에 이제 귀족은 그 우아함, 고고함 뭐 이런 거 되게 중시할 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도교, 그렇죠? 청담사상, 깨끗한 말 하는 거. 그러니까 정치를 더러운 거라고 약간 여겼어요. 이 귀족들이. 정치는. 그리고 이제 문학, 예술 이런 거 되게 중시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게 해화 작품이 있고 여사잠도 해가지고 여사잠에 대한 여자 사제의 잠언입니다. 여기 글이 있죠. 잠언은 그 짧은 어떤 그 깨달음을 주는 글을 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봐도 잠언이라는 글이 있거든요. 잠언. 그 솔로몬의 어떤 글 같은 거. 도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사제의 잠언을 그린 그림이란 뜻이죠. 여사잠들은. 고개지, 이름이 고개지네, 고개지. 네. 그다음에 이름이 좀 그러니까 성이 고죠, 고개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밑에 시를 썼는데 요 되게 긴 글인데 짧게 나왔네요. 교류를 끊고 그러니까 고독하게 뭘 하는 거예요? 고고하게 예술을 한다는 거죠. 예술. 검은고와 책을 즐기며 씨름을 지으린다. 걱정이죠. 씨름이란 거. 이게 이제 왜 이런 시대냐? 전쟁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
춘추전국 시대처럼 이때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현실에서. 다음, 북조는 이제 반대로 불교를 많이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황제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요게 당시 북이 이 황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곧 황제가 부처다. 근데 부처는 불교에서 보면 신보다 높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죠. 그래서 사람들이 황제에게 뭐 해라? 부처님 보듯이 그렇죠. 충성해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얘기했듯이 아무래도 얘네는 이민족이잖아요. 또 이민족 불교니까 서로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크기가 되게 큽니다. 압도적이에요. 굉장히 커요, 크기가. 불국사 그건 되게 조그만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거 수십 미터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위의 효 문제라는 사람은 아예 그 자신이 선비족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이 되려고 그랬어요. 중국 사람. 그래서 그 선비족인데 언어도 중국어로 해야 하고 복장도 이렇게 보다시피 그렇죠. 무사 복장인데 이렇게 귀족 복장으로 이제 바꾸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선비 귀족들이 바꾸는 사람도 있는데 약간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분열돼요. 그래서 북위가 이 효문제 사후 이게 분열됩니다. 요 아무튼 그랬고, 다음에 이거는 뭐 문화, 그러니까 이민족 오랑캐라고 해야 오랑캐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오랑캐라고 하잖아요. 이민족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의자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 옛날에 의자가 없었나 봐요. 그리고 뭐 호두 있죠. 호두. 그렇죠. 호두는 오랑캐 오잖아. 오랑캐의 콩이에요. 호두가. 뭐 또 뭐 있지? 이런 거. 아무튼 이런 거 이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호상, 의자, 침대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말이 타기 편한 바지와 좁은 소매. 그러니까 아까 중립진원에서 모습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중립진원이죠. 여기 보면 소매가 되게 넓죠. 중국인들은 뭐 소매 되게 넓어서 인사할 때도 손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거추장스러운 건데 우아하긴 또 그게 우아하게 보이니까 실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안 맞죠. 그런 걸 이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아까 그 이민족이었던 그 북이도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문화 융합이었다 이 시대에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결국은 수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아니죠. 위진남북조는 수나라에 의해서 결국 이제 끝났다. 네, 수고했습니다.